네, 그럼 지금부터 엔드노트 2025 활용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2025 버전의 첫 교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엔드노트 2025에서 기본 활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레퍼런스 수집하는 거, 그리고 수집한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관리한 레퍼런스를 MS 워드를 사용해서 인용 삽입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이 엔드노트 기본 활용법은 데스크탑 버전으로 우리가 안내를 드릴 건데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작업한 엔드노트 파일을 엔드노트 웹이랑 연동을 해서 어떻게 백업하고 공유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아마도 연구자들이 선택한 문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서지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찾긴 했는데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된 위치에 무분별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파일이 제대로 여기저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논문 작성하고 인용 삽입을 할 때 인용문이 이게 어떤 논문이었지 다시 확인하면서 같은 논문을 여러 번 다운로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한 연구 자료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타난 도구가 바로 이 서지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 관리 도구는 음 대표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레퍼웍스와 그리고 데스크탑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웹과 연동이 가능한 이 엔드노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유료 버전이고요. 기관에서 구독하는 서지 관리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엔드노트를 서지 관리 도구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료 버전이지만 여러분들은 도서관 통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 이러한 엔드노트 같은 서지 관리 도구 왜 엔드노트를 저희가 구독을 하냐면 보편적으로 보건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지 관리 도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도 엔드노트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관리된 이 레퍼런스를 MS 워드랑 연동을 해서 실제로 인용 문헌을 삽입하는 표기라든지 그리고 참고 문헌 출력하는 그 스타일을 내가 투고하는 학술지 양식에 맞춰서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지 관리 도구 엔드노트의 최신 버전은 올해 이번 달에 나온 2025가 최신 버전이고 어 요 지금 버전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기반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웹 버전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엔드노트 이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위치는 이용자마다 다릅니다. 지금 교육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부산 캠퍼스나 인제대 의과대학에 소속된 분들은 이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부속 병원에 소속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각 병원 도서실 의학도서실에서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을 기준으로 설치 파일을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은 포털 사이트에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medline.inje 플러스 inje.ac.kr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신 다음에 요렇게 이 우측 상단 위치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엔드노트 페이지로 옵니다. 엔드노트 페이지로 오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엔드노트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 두 가지 2025 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연해 보여드리는 버전은 보편적으로 유저 수가 더 많은 윈도우 버전을 기준으로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도서실 같은 경우에는 각 부속 병원의 홈페이지로 가시면 도서실에 자료실이 있고요. 도서관 서비스에 자료실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지사항 옆에 자료실 탭으로 이동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각 도서실마다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된 위치는 이 도서관 서비스 자료실 가셔서 프로그램 설치 파일 2025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시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은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압축 파일 형태로 설치 파일이 다운이 되는데 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우클릭하셔가지고 압축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압축 해제하신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별도의 프로덕트 키 같은 에러가 나타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엔드노트 2021 버전, 이 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어판에 가셔서 설치된 엔드노트 파일을 삭제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작업 파일, 즉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을 모두 끈 상태에서 설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시고 진행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관명, 인제 유니버시티와 백하스피럴이 공동으로 구독하고 있는 엔드노트 유료 버전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개요를 설명드렸고 이제 엔드노트 2025 버전이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요 강의 자료 대부분은 엔드노트를 공급하고 있는 클래리베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엔드노트 트레이닝이라는 유튜브를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로드된 최근 정보와 그리고 엔드노트 2025 립 가이드 교육 자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 확인해 보시고 매뉴얼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고 연구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사항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엔드노트 웹 버전의 계정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AI 기능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UI 개선과 뭐 패널 업데이트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인터페이스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색깔이 조금 예쁘게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패널에서 추가된 옵션 기능들이 있다든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5가지를 뒤에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 캡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드노트 웹에 아이디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내가 작업하는 엔드노트 데스크탑에 그 계정 정보를 적용해 두신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좋은 점은 우리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서지 정보, 그 논문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논문 정보와 매칭되는 원문도 함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 PDF를 업로드만 하면 이 PDF를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는 이런 키 테이크 어웨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엔드노트 웹 계정을 데스크탑 버전에 적용을 해 놓으면 이렇게 PDF
우리가 지금 수집해 놓은 PDF에서 내가 발췌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였을 때 PDF 패널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 인용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이 워드 파일에서 이 지금 내가 선택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직접 인용하고 인용 표기와 레퍼런스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자동 추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직접 엔드노트 기존에 제가 작업하던 라이브러리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작업해 둔 이건 2021 버전에서 작업해 둔 라이브러리인데 2025에서도 문제없이 호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라이브러리 작업 파일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에디트 부분에 프레퍼런스 이 부분에서 싱크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엔드노트 웹 버전이 있는 경우에 나의 계정 정보를 넣어 놓고 싱크 적용하시면 바로 이 AI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엔드노트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위치는 이 해업이라는 메뉴 가셔서 엔드노트 웹으로 가시면 이렇게 기존에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forgot 패스워드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 계정이 없다 하시는 경우는 제가 지금 채팅방에 URL을 하나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엔드노트 웹 계정 생성할 수 있는 URL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URL로 가셔서 기관 이메일로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이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정을 만드실 때는 인제.ac.kr이라는 학교 메일 혹은 100.ac.kr로 끝나는 병원 메일로 아이디를 생성을 하시고 사용 가능하신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엔드노트 웹 계정을 만드시고 에디트 프레퍼런스에서 싱크 부분에 나의 계정 정보를 넣어 주시면 이 라이브러리와 내가 만든 엔드노트 웹 버전이 연동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싱크하지 않겠다라는 요 부분을 체크하면 그냥 체크하고 적용을 해 두면 AI 기능 별도로 웹과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된 AI 기능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의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PDF 정보가 있는 이 레퍼런스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선택된 레퍼런스의 상세 정보 보기 패널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레퍼런스 패널에는 총 4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머리 탭이 있고 이 논문의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트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패널 이렇게 있는데 다른 패널들은 기능이 추가된 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면 PDF 패널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Key Take Away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원문의 핵심 정보를 요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기 위해서는 이 오픈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PDF도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기능, PDF의 인용문을 자동 추출하는 기능은 제가 쭉 내려서 만약에 이 부분, 지금 이 문장을 워드 파일에 바로 직접 인용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내리고 작업 표시줄을 확인해서 워드 파일부터 열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워드 파일을 연 상태에서 내가 이 추출한 인용문을 삽입하고 싶은 위치에 커서를 두셔야 됩니다. 이 커서를 둔 상태에서 다시 엔드노트의 PDF 요 기능으로 가서 추출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측 상단에 PDF 패널의 우측 상단 보시면 인서트 할 수 있는 이 아이콘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위치되어 있는 이 화살표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내가 선택한 문장이 워드로 들어오면서 지금 엔드노트 리본 메뉴에 보면 기본적으로 NLM 스타일로 출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용 표기,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학술 논문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인용을 그대로 하는 것은 표절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뭔가 패러프레이징 하기도 좀 더 용이해졌고, 연구 계획서 작성하실 때도 이 기능은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시 PPT 화면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가 제가 익숙하지 않은 PC라서 조금 네. 우리가 진행했던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네,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사항 UI 개선 패널 업데이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라이브러리 시험 부분에서 보셨던 이 레퍼런스 패널 세 군데 중에 이 서머리 패널에 우클릭을 하면 논문 정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볼 수 있도록 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 서 패널에서 만약에 쇼 앱스트랙 기능만 활성화해 두고 그리고 밑에 프리뷰 서 패널 이 서머리 탭 아래 보시면 내가 설정한 아웃풋 스타일, 즉 레퍼런스의 출력 스타일로 이 정보들을 또 미리 보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show all field 해 놓으시고 위에 abstract 지정만 해 놓으시면 우리가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레퍼런스들을 위에서 밑으로 쭉쭉쭉 보면서 선택 배제하는데 또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 싶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딧 패널과 PDF 패널에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추가는 아니고 사실 이 기능은 원래 있었던 건데 조금 더 다양한 위치에서 이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딧 패널에 가시면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이 툴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툴이라는 버튼은 내가 선택한 이 레퍼런스에 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Find Reference 업데이트 기능과 이 내가 수집한 이 논문 정보의 원문을 수집할 수 있는 Find Full Text 기능 두 가지를 여기서도 진행할 수 있게 추가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PDF 패널로 가시면 원래는 어태치 PDF,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논문만 붙여넣기 할 수 있었는데 Find PDF 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엔드노트의 Find Full Text, 즉 원문을 자동으로 찾는 기능을 여기서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또 그 레퍼런스 스타일에서 하나 있습니다. 레퍼런스 스타일에 보시면 우리가 그 학술지 논문을 인용했을 때 페이지 넘버는 필수 사항이잖아요. 그 페이지 넘버 중에서도 이렇게 단일 페이지를 인용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 페이지를 걸쳐서 확인하고 이 레퍼런스를 인용했다면 이런 식으로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제학술지에서는 단순 하이픈이 아닌 언대시를 써라고 이렇게 투구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전 2020, 엔드노트 21 버전에서는 우리가 이런 언대시를 추가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하이픈인 것을 언대시로 바꾸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엔드노트 2025에서는 아웃풋 스타일 편집 부분에 페이지 넘버스 이 부분에 엔대시, 언대시 그리고 하이픈 두 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하지 않으시고 한 번에 어 자동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채팅방에 뭐가 올라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올려드린 엔드노트 웹 계정 URL이 지금 최신 버전으로 리뉴얼돼서 이 부분을 일삼백병원 배원재 선생님께서 한번 수정해 주셨습니다. 엔드노트 웹 계정 없으신 분들은 채팅방 확인하셔서 새로운 URL 올려드린 안내 페이지에서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스타일 페이지 넘버에서 언데시 하이픈 선택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 엔드노트를 만든 공급사와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 들어보셨죠? SCIE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만든 공급사가 동일합니다. 클래리베이트에서 두 개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엔드노트를 사용하면서 연구자들이 조금 더 웹 오브 사이언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머리 탭에 웹 오브 사이언스의 아티클 페이지로 바로 가기 링크와 그리고 이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와 관련된 레코드들, 즉 관련된 문헌들 목록만 볼 수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SCIE에 등재된 내 논문과 관련된 문헌 목록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추가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을 인용한 다른 문헌, 사이팅 아티클이라는 링크도 추가되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자들이 조금 더 풍부하고 질 높은 관련 문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행 연구 자료를 탐색하실 때 도움 되실 만한 이런 웹 오브 사이언스 링크가 추가되었다라는 점도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근데 요 웹 오브 사이언스 링크는 수집을 한 모든 레퍼런스에 붙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레퍼런스 중에서도 웹 오브 사이언스 메타데이터가 있는 레퍼런스에만 링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논문은 아티클만 있고 어떤 논문은 뭐 사이팅 아티클스는 없고 요 두 개만 있고 요렇게 다 레퍼런스마다 링크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다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이용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노트 웹 버전을 원래 사용하셨던 선생님들은 한번 엔드노트 웹 버전을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엔드노트 웹 버전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21 버전 이전에는 인터페이스가 데스크탑 버전이랑 매우 달라서 좀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1 버전부터 웹 인터페이스가 데스크탑 버전과 거의 비슷해졌었고 지금 또 들어가 보시면 2025 버전에 엔드노트 웹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스크탑 버전과 거의 유사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웹 버전에서는 우리가 레퍼런스 논문 정보를 편집하는 정도, 수집하고 편집하는 정보만 가능했었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PDF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PDF 마크업 기능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웹 버전에서 원래 그룹 기능,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그룹과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 기능만 사용이 됐었는데 엔드노트 2025에서는 태그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뉴 추가가 되었다라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엔드노트 웹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지금 제가 싱크해 둔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있었던 레퍼런스 리스트와 이 그룹 패널, 레퍼런스 리스트, 그리고 선택한 레퍼런스에 대한 옆에 레퍼런스 서머리 패널, 에딧 패널, 파일 어태치먼트 이렇게 엔드노트의 데스크탑 버전과 굉장히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웹 버전을 사용하시면 구글 닥스와 MS 워드 온라인 버전에서 요 기능, 그 인용 문헌을 삽입하고 레퍼런스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인제대학교 소속 기관의 학교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MS 워드 온라인에서 엔드노트 CWYW라는 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구글 닥스에서 엔드노트 웹 버전과 연동을 해서 인용 문헌을 삽입하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21 버전도 원래 있었던 기능이고, 여기서 추가된 기능은 이 구글 닥스에서 CWYW라는 도구를 활성화하면 우리가 데스크탑 버전에 있었던 매니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을 이 온라인 버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구글 닥스의 CWYW 메뉴를 활용하면 페이퍼팔이라는 AI 논문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 올해 구독 중에 있습니다. 요 사용 지금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리플라이트라는 원고 점검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작성한 논문을 업로드하면 실제로 이 논문 형식이 어떤 부분이 뭐 저자 기여 설명이 누락되었다든지 아니면 이메일 정보가 없다든지 이런 메타데이터 정보라든지 논문의 구조를 한번 점검해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구글 닥스 부분도 지금 화면을 한번 실제로 보시면 구글 닥스 부분을 화면을 실제로 한번 보시면 제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구글 닥스에 문서를 하나 만들어 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글 닥스 페이지에서는 논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었고,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이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 엔드노트 사이트 while you write 요 메뉴를 부가 기능으로 일단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설치를 해준 상태에서 이 기능을 오픈하면 우측에 우리가 레퍼런스 패널처럼 엔드노트를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이 부분에서 내가 엔드노트 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내가 지금 연동해 놓은 레퍼런스들을 인용 삽입하실 수도 있고, 이 3선 부분을 메뉴 부분을 클릭하셔서 엔드노트 웹이랑 실시간으로 싱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추가된 부분은 바로 이 Find a Journal 그리고 프리프라이트 원고 사전 점검 체크할 수 있는 요 도구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논문의 타이틀과 앱스트랙을 넣어서 어떤 저널에 투고할 수 있는지 JCR 등재 저널을 기준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널명과 그 저널의 임팩트 팩터까지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 또 페이퍼팔의 프리플라이트 이 도구를 클릭하면 별도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면서 여기에다 원고를 내가 작성한 뭐 PDF라든지 아니면 워드 파일을 업로드하면 내 논문의 초고가 어떻게 잘 쓰여져 있는지 형식 검토를 한번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검토, 1회 검토까지만 가능하고 점검까지만 가능하고 점검 사항에 대한 디테일이나 확인 교정은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엔드노트 2025의 웹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와 구글 닥스에서도 온라인에서 우리가 그 인용 문헌을 삽입하는 작업하는 게 조금 더 메뉴가 다양해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말씀드렸고, 추가 문의 있으시면 추가 문의 있으신지 채팅방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아직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025 버전을 기준으로 엔드노트 기본 활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교육 자료 순서대로 시연과 슬라이드를 병행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화면이 좀 전환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교육 자료 흐름대로 쭉 갈 거니까 자료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실습도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드노트 기본 활용법에 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요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요구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레퍼런스라는 건데, 레퍼런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드노트로 반입된 논문의 요약 정보, 서지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레퍼런스는 지금 보이시는 서지 정보 플러스 PDF 파일까지도 레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라이브러리라는 용어입니다. 엔드노트 작업을 하시려면 생성해야 되는 파일명이 이 라이브러리고,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NLM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개로 생성돼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것은 저널의 참고 문헌 기술 형식입니다. 이 레퍼런스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아웃풋 스타일에서 기억을 하실 점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와 별도로 ENS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엔드노트 데스크탑에 내장된 아웃풋 스타일은 뭐 별도 저장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엔드노트 데스크탑에 내장되지 않은 별도의 ENS 파일을 내가 저장했을 경우에는 그 파일도 별도 저장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필드 코드라는 이 부분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MS 워드랑 연동을 해서 이러한 필드 코드, 매크로가 있기 때문에 MS 워드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 코드에서 기억을 좀 해주실 점은 투고하실 때 투고 규정 항상 체크하시잖아요. 투고 규정에 엔드노트나 이런 서지 관리 도구를 사용했을 때 필드 코드를 제거한 오리지널 워드 파일을 제출하세요라는 규정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이런 필드 코드 제거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노트 2025 라이브러리 화면 구성입니다. 너무 다행히도 21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심플 서치 이런 부분들이 보라색으로 좀 예쁘게 변했다는 부분, 이런 아이콘들도 이렇게 좀 보라색으로 UI가 변경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추가 기능 외에 인터페이스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면은 기본적으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구성이 있는데 맨 왼쪽 부분에는 라이브러리에서 현재 작업 중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룹 패널이 있습니다. 그룹 패널 옆에는 중간 부분에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내가 더 편집하고자 하는 혹은 PDF 파일을 보고자 하는 그런 레퍼런스를 선택하면 우측에 이렇게 레퍼런스 패널을 그 선택한 레퍼런스에 서머리, 에딧, 그리고 PDF 패널 플러스 보시면 내가 설정한 저널 아웃풋 스타일로 프리뷰,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요 네 가지 패널을 담고 있는 레퍼런스 패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서 엔드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보시면 엔드노트 2025를 설치하시고 나서 엔드노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바로 윈도우 검색에서 이렇게 엔드노트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25는 이렇게 블랙 버전으로 아이콘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 앱을 실행을 해주시면 제가 기존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가 나타났는데 다시 엔드노트를 실행하면 원래 나타나는 기존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 파일에 있는 U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Create U 라이브러리를 하시면 됩니다. Create U 라이브러리를 하셔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은 파일 이름을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파일 같은 것들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 생성한 날짜와 뭐 업무명이나 회의명으로 이렇게 문서를 좀 정리하는 편인데, 오늘은 라이브러리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파일을 생성한 위치는 이 내 문서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파일이 쪼개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작업 파일이 생성이 되고, 바탕화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개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엔드노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enl 파일이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수집한 레퍼런스의 정보라든지 PDF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아웃풋 스타일 요런 것들은 모두 데이터 폴더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하시고 우리가 백업하거나 이동할 때는 요 두 개를 이렇게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백업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이브러리 생성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에서 하나 유의하실 점은, 라이브러리 만드실 때 제가 아까 바탕화면이나 뭐 내 문서에 기본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는 하드디스크입니다.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저장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바탕화면에 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생성해 주시면 PC가 조금 느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간혹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시면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장을 하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성한 라이브러리에 이제 검색 결과들, 내가 선택한 문헌들을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펀메드부터 한번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결과 수집은 이렇게 직접 펀메드에 들어가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엔드노트 작업 파일에서 온라인 서치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펀메드 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를 접속하는 위치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펀메드로 가시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펀메드로 가시면,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서지 정보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지만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유료 논문까지 볼 수 있는 우리 의학도서관의 펀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검색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께서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펀메드에서 검색을 해서 이 검색 결과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가져가실 때는 반드시 엔드노트 작업 파일이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있는 상태에서 라이브러리 자동 추출이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 열어 두시고 엔드노트 검색된 검색 결과에서 Send to 버튼을 클릭하고 마지막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총 3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 있는 10가지 혹은 이 페이지에 있는 20가지 혹은 10가지의 베스트 매치 논문을
디스플레이를 설정해서 이 페이지에 있는 논문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검색된 결과 전체를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10,000건까지의 데이터만 한 번에 일괄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셀렉션 부분은 펀메드 검색 결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 선택해서 선택된 논문만 수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Send to 기능 중에 사이테이션 매니저에 이 페이지에 있는 10개만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옵션 정하시고 크리에이트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지금 저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로 사용하는데 엣지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사파리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이십니다. 우측 상단에 이렇게 펀메드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엔드노트로 가져갈 수 있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 해주시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바로 10개의 논문 정보가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그룹 패널에 보시면 Imported Reference에 최신 반입된 논문 정보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 이 위에 보시면 All Reference 부분에서 또 전체 반입된 레퍼런스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가져오시기보다는 보시면 제가 자료 유형을 좀 축소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요거를 앱스트랙으로 하셔서 타이틀과 논문 초록 정보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사이테이션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곤 하시잖아요. 혹은 이런 식으로 3번 문헌이 만약에 앱스트랙도 괜찮고 타이틀도 내 연구 논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타이틀 상세 보기 화면으로 가셔서 원문을 보시게 됩니다. 원문을 보고 내가 사용할 문헌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원문을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상세 검색 결과 보기 화면에 우측에 보시면 풀텍스트 링크가 있고, 여기에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링크라든지 아니면 펀메드에서 프리 논문, 즉 오픈 액세스로 볼 수 있는 논문들은 모두 프리풀 텍스트 이 아이콘, PMC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에서 원문을 보실 수도 있고, 보통 이런 원문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저희 기관에서 구독하지 않으면 원문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 구독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Find It 인제 플러스 100이라는 버튼입니다. 도서관 구독 원문을 원클릭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고요. 이 링크에서 보시면 PDF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텍스트 원문 보기에 PDF 아이콘이 생성되고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원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문 확인하시고 이 논문을 엔드노트로 가져가는 방법은 위치는 상단에 똑같습니다. Send to의 Citation Manager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Create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반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엔드노트 이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펀메드를 연결해서 온라인 서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치는 그룹 패널의 온라인 서치 부분에 보시면 리스트 세 번째에 펀메드 NLM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명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이 라이브러리 탭에서 All Reference 탭에서 펀메드 NLM 탭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된 곳에서 내가 이 검색 기능을 통해서 펀메드에서 검색한 논문을 내 라이브러리로 바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활용하실 때 보통 이 펀메드 검색 기능을 바로바로 이용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드라이브에 이미 정리해둔 펀메드의 그 논문 고유 정보가 있습니다.
펀메드에 보면 각각의 논문마다 PMID라는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두시고 내가 내 라이브러리에 들어올 레퍼런스를 정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PMID를 잘라 넣기, 그리고 필드를 PMID로 수정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붙여넣기, 검색을 하면 단 하나의 논문만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는 논문이 맞다면 이 펀메드에 검색된 논문을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나의 라이브러리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 레퍼런스는 총 11건이고요. 제가 지금 이 노벨 리서치로 시작하는 논문을 내 라이브러리로 넣는 방법은 바로 이 우측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총 올 레퍼런스 12개가 되고 지금 탭도 제가 그룹 패널에서 지정한 올 레퍼런스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 논문, 내가 라이브러리의 온라인 서치를 통해서 찾은 펀메드 논문을 이렇게 나의 라이브러리로 수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펀메드에서 직접 검색하시면서 논문 하나씩 보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인용 문헌 삽입할 때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펀메드에서 펀메드 화면에 보면 이 논문의 PMID, 이 논문의 고유 넘버입니다. 요거를 좀 수집해 놓으신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라이브러리 온라인 서치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면 시간을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들은 좀 캡처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CIE 논문만 검색할 수 있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결과 수집하는 방법은 펀메드와 유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들이 다들 유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레퍼런스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내보내기 버튼 클릭해서 엔드노트 데스크탑 출처를 컨텐츠는 상세 정보 및 인용 문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본 정보만 가져오시면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초록까지 보면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그 정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초록 정보까지 다 들고 오는 레코드 컨텐츠를 좀 확장해 주시고 내보내기 해 주신 다음에 파일 다운로드된 우측 상단에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어서 자동 반입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대표적인 근거 중심 의학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좀 에비던스가 높은 코크란 트라이얼이나 리뷰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또한 유료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코크란 라이브러리 검색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과 수집에 포함을 해 두었습니다. 결과 수집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선택을 하고 레퍼런스 선택하고 엑스포트나 내보내기 기능 찾아서 엔드노트 옵션 정하신 다음에 초록까지 포함해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논문을 검색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셔서 제가 한번 리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스 접속하는 위치는 도서관의 아랫부분, 맨 아랫부분에 즐겨 찾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로 가셔서 인공지능 의료윤리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한 이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결과를 이렇게 자료 유형별로 뿌려주는데 학위 논문을 74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정확도가 높은 첫 번째 논문의 상세 검색 결과 보기를 들어가면 타이틀과 이 국문 초록들 확인을 또 할 수 있고 국문 초록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원문도 바로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드노트로 레퍼런스를 가져가는 위치는 바로 이 내보내기입니다. 내보내기 클릭을 해서 엔드노트 옵션 정해주시고 내보내기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의 메타데이터가 엔드노트로 반입될 수 있는 파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보았던 김진동 선생님의 논문이 이렇게 엔드노트로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 리스트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 수집을 쭉 하신 다음에 구글 스콜라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과 수집을 쭉 하신 다음에 자동으로 파일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황이나 뭐 PC 데스크탑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이 자동 반입이 잘 안 될 때는 방금 다운로드 우측 상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된 그 엔드노트 메타데이터를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라이브러리의 파일 메뉴 임포트에서 불러오기에서 임포트 하시면 똑같은 검색 결과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이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을 쭉 업로드 하시면 논문 정보를 자동으로 반입을 해줍니다. 실제로 라이브러리에 한번 가서 제가 자동 반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 파일의 import, 아까 수동 반입할 때 위치랑 비슷한데요. 저는 모아놓은 폴더에 PDF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폴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로 가서 가지고 있는 저의 D 드라이브의 import PDF 이 폴더입니다. 폴더를 한 다음에 하이 폴더가 있는 경우에는 include 하이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러한 옵션들 지정하지 않고 import 옵션이 PDF인 상태에서 바로 import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PDF가 반입되는 동안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 PDF 반입이 이렇게 자동으로 논문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논문의 파일명이 타이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논문 정보를 PDF에서 반입할 때는 PDF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반입하는 것인데 스캔본이라든지 너무 오래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PDF에 이런 메타데이터가 없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 파일명만 있는 부분을 에디트 클릭해서 직접 필수 항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입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위치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논문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에디트 패널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패널에 가시면 내가 지금 수집한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편집하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패널이 나타나고 서머리 정보라든지 아니면 보시면 밴쿠버 형태로 이렇게 프리뷰 형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딧 패널로 가시면 이 저널 아티클 레퍼런스 타입에 꼭 있어야 되는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이렇게 쭉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툴 부분에 가시면 Find Reference Update라는 부분이 있고 이 레퍼런스 정보 중에 내가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내가 내 라이브러리에 있는 정보들이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목록이 좌측에 나타납니다. 스크롤바를 쭉 내려보시면서 내가 가지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URL 정보를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항목들이 있다면 모든 필드를 가져오셔도 되고 지금 제시한 모든 필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면 비어있는 이런 URL 항목만 가져오겠다 해서 update empty 필드를 적용해 주시면 에디트 부분에 URL 부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툴 부분에 우클릭해 보시면 이 empty 필드를 보지 않기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비어 있는 항목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레퍼런스든 비어있는 공통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리서치 노트 혹은 라벨 이 부분이 비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냐면 1번 내가 이런 식으로 연구 유형별로 선택 배제 작업을 조금 해야 된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서머리에서 앱스트랙과 논문 정보 보시고 에디트 부분에 에디트 부분에 가서 얘는 리뷰 논문이더라. 아니면 RCT 논문이더라. 이런 식으로 코딩을 좀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면 지금은 레퍼런스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레퍼런스 리스트 필드 부분에 우클릭하시면 내가 레코드 노트를 보실 수 활성화해서 목록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리서치 노트였죠. 리서치 노트 항목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필드가 추가되고 이 필드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필요 없는 필드는 지우시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또 필요 있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서치 노트를 작성해 두시면 이 노트 부분을 클릭하면 내림차순, 수차 내림차순으로 그 레퍼런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나중에 만약에 그룹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룹 분류를 할 때도 리서치 노트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레퍼런스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레퍼런스 패널의 에딧 부분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에딧 부분에서 만약에 수정할 부분, 특정 키워드가 있다면 검색하셔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나 웹상에서 그런 자동으로 반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이 레퍼런스 리스트 중간에 보시면 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직접 입력해야 되는 레퍼런스 타입을 지정해 주시고 필수 항목들을 이 유형별로, 자료 유형별로 필수 항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필수 항목의 어서는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는데요. 이 어서 항목 저자명을 입력하실 때는 한 줄에 한 명만 입력하고 성콤마 이름 순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있는 올바른 저자명 입력 예시를 활용하셔서 기관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저자명을 출력 오류 없이 입력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직접 입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직접 입력 부분에서 웹페이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라이브러리로 가서 직접 입력하는 부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새로운 레퍼런스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여기서 보시면 레퍼런스 타입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웹페이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웹페이지로 바꿔주시면 유형, 필수 유형 항목의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채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투구 규정에 보시면 웹페이지 정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필수 항목만 채워주시면 되는데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인 내가 인용한 웹페이지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계청 자료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계청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 여기 자료 활용 많이 하시던데 이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통계 중에 주제별 통계로 가서 저는 보건 쪽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보건, 사망 원인 통계에서 104번 이 항목을
내가 인용을 했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웹페이지에 통계청이라고 제목을 적어주실 게 아니라 내가 활용한 이 페이지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즉, 지금 보시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게, 그리고 통계청의 그 대표 URL을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의 URL을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버튼은 바로 이 주소, 출처, 이 부분을 클릭하면 출처와 이 페이지를 바로 올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URL이 나타납니다. 이 URL을 복사해서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에 직접 입력하실 때 URL을 꼭 sys.kr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레퍼런스에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웹페이지를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레이아웃 조정 가능한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레퍼런스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관리하는 기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레퍼런스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능은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연구 프로젝트나 주제에 따라서 그룹을 생성해서 수집된 레퍼런스를 그룹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추가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실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가서 그룹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생성하는 위치는 그룹 패널의 My Groups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래 이미 그룹셋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룹셋의 그룹명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AI 이런 식으로 그룹셋을 만들어 놓고 아래 하이 그룹을 만들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create 그룹, U 그룹이 아니라 1번에 서론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메소드에 필요한 부분,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에 레퍼런스를 옮겨 넣는 방법은 제가 지금 수집한 자료에서 요 10개까지는 백그라운드고 11번부터 14번까지는 메소드로 넣어 보겠습니다. 10번까지 선택을 하시고 얘를 쭉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룹명, 넣고자 하는 그룹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번 백그라운드 그룹에 10개의 논문이 들어갔고 올 레퍼런스 부분에서 내가 11번부터 14번 논문은 두 번째 그룹, 메소드 그룹에 넣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10번 논문이 이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잘못 그룹 지정을 했다 하실 경우에는 이 그룹에 가셔서 잘못 들어온 정보를 우클릭, 그리고 remove reference from group 처리해 주시면 all reference 그 개수는 계속 똑같습니다. 그룹에서 all reference 정보는 똑같은데 메소드에 5개 있었던 논문 정보가 4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집한 레퍼런스를 그룹별로, 연구 주제별로, 프로젝트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 또 자료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 위치는 레퍼런스 상단에 심플 서치나 어드밴스드 서치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어드밴스드에서는 and or not 이라는 불리한 연산자로 여러 필드를
포함하거나 정확하게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상, 이하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조율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이런 검색 내가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면 온라인 서치에서 펀메드의 PMID를 내가 늘 쓴다 할 경우에는 PMID 설정해 놓고 set default 서치 옵션을 set default로 지정해 놓으시면 나만의 그 검색 필드로 계속 그 라이브러리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드밴스 서치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분류하는 방법이 그룹 말고 태그도 있습니다. 이 태그 기능은 그룹과의 차이점은 한 레퍼런스에 여러 태그를 달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고, 요거는 최대 7개까지 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도 한번 필요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집한 레퍼런스의 파일, 내가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같이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을 모으시는, 어태치 하시는 위치는 모을 파일이 있는 레퍼런스를 선택하고 우측의 서머리 부분에 가서 어태치 파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PDF 원문도 넣으실 수 있고요. 서플리멘터리 워드 파일도 함께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PD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DF나 이런 붙어 있는 파일들의 이 꺽쇠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러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픈하시면 파일을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오픈 위드 뒤에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명이 붙은 거는 PDF 파일은 내 PC의 기본 값인 뭐 어도비로 열겠다, 아니면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여는 게 아니라 오픈 위드 그 doc에서 MS 워드 파일로 열린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직접 이렇게 붙이지 않고 엔드노트에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논문은, 원문 즉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을 허락한 논문은 풀텍스트로 바로 PDF 반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Find Full Text라는 기능이고, 이 Find Full Text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우측 좌측 그룹 패널에 서칭하고 있는 게 내가 요청한 뭐 38개라면 이 중에 10개는 PDF를 찾았고 하나는 URL만 찾았고 나머지는 못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Found PDF 같은 경우에는 PDF 원문이 바로 첨부가 완료된 거고, URL 같은 경우에는 원문 출판사에서 원문 라이브러리로 접근 허락을 안 해서 URL 주소만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찾아보고 붙여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로 URL이나 PDF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해당 나파운드 레퍼런스를 클릭하셔서 우클릭하면 오픈 URL 링크라고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도서관에 원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원문 PDF가 있으면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관리를 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Find Full Text 같은 경우에는 교내나 교외에서 사용을 하실 때 설정 하나 해주시면 좀 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Find Full Text 설정하는 위치는 라이브러리의 에디트 메뉴에서 프레퍼런스로 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 Find Full Text 메뉴를 클릭하면 오픈 URL과 Authenticate with URL을 설정할 수 있는 이 항목이 비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개인 지금 PC, 즉 연구실 PC, 교내나 원 내에서 사용하시는 PC에는 요 교내에 있는 URL을 넣어주시면 되고, 교외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근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URL이 조금 바뀌어야 오픈 URL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Find Full Text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부분 가셔서 설정하고 원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살펴보면 find full text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1번부터 시간 관계상 3번만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원문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선택을 레퍼런스 하시고 여기 보시면 우측에 find full text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리하십니다. 이 아이콘을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로그인을 요구하는 게 나타나면 이미 find full text 설정이 되어 있으시다면 continue로 무시하시면 이런 식으로 서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find full text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시라면 edit 메뉴에서 preference 가셔서 이 5번째 메뉴인 find full text 클릭을 하시고 오픈 URL 패치에 제가 교환에 넣어두었던 그 URL 2가지 설정하신 다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리 논문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 PDF에서 바로 원문이 PDF 패널에 보여지고 이 원문의 또 AI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요약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PDF 기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교수님들도 계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마크업 기능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내가 메모를 해주고 싶다 하면 커서를 여기 두시고 메모 아이콘을 클릭해서 메뉴를 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두신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인용하기 위해서는 잘 저장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 두시고 파일에 뭐 세이브를 하면 요 편집한 상태 그대로 PDF 패널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한 PDF를 오픈 PDF에 보면 파일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제가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아닌 이렇게 편집한 PDF를 별도의 PDF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까지 쭉 보셨고 또 PDF 패널에서도 검색 기능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검색 기능 활용하시면 내가 그 문구를 그 키워드를 이 논문 어디에서 봤더라 요렇게 브라우징 하실 필요 없이 검색으로 바로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수집하시고 PDF 원문도 관리를 하셨다면 이제 MS 워드로 인용 문헌 삽입하는 것만 남았는데 인용 문헌 삽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레퍼런스 중복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레퍼런스 중복 제거를 하는 위치는 라이브러리에 올 레퍼런스로 가셔서 메뉴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라고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중복 제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중복 제거와 중복된 문헌을 휴지통으로 넣는 것까지 원클릭으로 하시려면 Keep Remain References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뒤에 들어온 것만 캔슬한 상태에서 이 캔슬한 논문을 우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Move Reference to Trash로 중복 제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Find Duplicate에서 그냥 뒤에 들어온 문헌은 한 번에 제거해 달라는 버튼이 바로 이 Keep Remain Reference입니다. 그러면 중복된 하나의 문헌은 자동으로 휴지통에 들어가 있고 중복된 문헌 없이 총 13건의 논문으로 이제 워드에서 인용 문헌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중복 제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 보시면 라이브러리의 설정이 author, year, title, reference type 요 네 가지가 똑같을 때에만 뭐 스페이스 하나, 구두점 하나도 똑같을 때에만 중복으로 인식해서 한 번에 원클릭으로 제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마다 색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저널명이 상이하거나 아니면 이 저자명 사이에 구두점이 뭐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경우 조금씩 이 메타데이터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논문도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find duplicate로 제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 부분에 타이틀로 쭉 정렬을 다시 하신 다음에 author랑 이런 DOI 정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직접 2차 중복 제거를 한 번 더 진행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퍼런스 정리 U 라이브러리는 자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집 관리된 레퍼런스들을 이용해서 MS 워드에서 논문 작성, 인용 문헌 작성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모든 그 엔드노트 메뉴가 인용 메뉴가 이용이 됩니다. 워드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이 아웃풋 스타일이고요. 아웃풋 스타일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제 인용 문헌 삽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 스타일 메뉴에 한 10개가 안 되는 스타일밖에 사용을 하시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더 많은, 더 다양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스타일을 찾아서 한번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엔드노트 그 워드로 돌아가서 이 스타일 부분에서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스타일을 선택해서 일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것도 워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워드를 삭제하고 워드를 활성화한 다음에 엔드노트 2025 리본 메뉴를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작업했던 사람이 스타일을 NLM 스타일을 쓴 것 같습니다. NLM 스타일을 썼는데 저는 author date라는 기본 값으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든 일단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시연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일부 캡처해서 만들어 두고 이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선 적용하신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을 삽입하는 방법은 내가 참고 문헌을 삽입할 문장 맨 마지막에 커서를 깜빡여 둡니다. 그리고 Insert Citation에 Insert Citation 첫 번째 메뉴에서 내가 나의 지금 현재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퍼런스를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을 인서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author date 형식으로 바로 인용문도 삽입되고 밑에 레퍼런스도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면 Update Citation and Bibliography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author date 순으로 레퍼런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드노트 리본 메뉴를 확인하는 리본 메뉴로 가져오는 거 말고 라이브러리에서도 레퍼런스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용할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라이브러리로 가서 인용할 레퍼런스를 선택한 다음에 Insert Citation 아이콘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레퍼런스 정보가 이렇게 author date 순으로 인용문이 삽입되고 레퍼런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APA 스타일이기 때문에 ABC 순으로 저자명 ABC 순으로 자동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레퍼런스 출력을 다 했다라고 하실 때 이 출력 스타일을 보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출력 스타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레퍼런스 클릭해서 레퍼런스 패널을 활성화하시고요. 이 레퍼런스 패널의 아래 있는 프리뷰 패널 여기서 스타일을 더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Select Another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스타일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이 창에서 제가 만약에 BMC 저널을 뭘 한다. BMC라고 이런 식으로 저널명을 찾아봅니다. BMC 캔서에 투고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타일 명 클릭하시고 추즈 해주시면 됩니다. 추즈 하신 다음에 다시 워드로 돌아가서 스타일에 내가 방금 추즈한 BMC 캔서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author date 기준에서 내가 지금 적용한 의학 저널 출력 스타일로 인용문과 레퍼런스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풋 스타일이 엔드노트 데스크탑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파일 저장 없이 아웃풋 스타일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아웃풋 스타일이 없는 경우 저널명으로 검색해도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된 아웃풋 스타일을 한 번 더 저장해 주던지 아니면 수학도서관에서도 아웃풋 스타일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요청하셔서 스타일 받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ENM 파일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웃풋 스타일의 파일명이고요. 이 파일을 열기 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별도로 Save As 해주셔야 됩니다. 아웃풋 스타일 파일을 별도 열기 하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 파일이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된 파일에서 파일에 Save As로 이 스타일을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을 프리뷰 패널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에 없는 아웃풋 스타일은 별도로 저장을 해서 워드에서 아웃풋 스타일 변경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보여드렸고 참고문헌 삽입은 엔드노트 리본 메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브러리의 이 인용 아이콘 또는 단축키 Alt2 요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용 문헌을 삽입하고 초고를 완성했을 때 완성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인용문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인용 문헌을 정상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Insert Citation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Edit Manage Citation 메뉴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임의로 백스페이스 키로 인용문을 삭제하거나 인용 표기를 삭제했을 때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때는 이 Edit Manage Citation에서 해당 부분에 레퍼런스를 인서트 하든지 아니면 레퍼런스를 리무브 하든지 이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대부분의 엔드노트 자료 수집해서 인용 문헌 작성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레퍼런스 자동 출력된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간혹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사람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 수정이 있으시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해당 레퍼런스의 에디트 탭에서 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널 필드에 만약에 나는 NLM 약어가 출력돼야 되는 형식인데 풀네임이 들어있다거나 약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을 때는 저널 텀 리스트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수정하신 다음에는 참고 문헌 수정 위치는 라이브러리의 에디 패널에서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인용된 문헌이 있는 상태에서 참고 문헌 수정이 라이브러리에서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 버튼으로 연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널 텀 리스트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을 때는 저널 텀 리스트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위치는 이 라이브러리 메뉴에 오픈 텀 리스트, 저널 텀 리스트로 가셔야 됩니다. 이 텀 리스트에 나타나는 이런 풀네임이라든지 약어명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컨트롤 A로 지정해 주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이 텀 옆에 있는 리스트 탭으로 가셔서 저널 이 부분에 새롭게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된 텀 리스트를 임포트 해주시는데 우리 주제 분야에 맞는 텀 리스트가 이미 엔드노트에는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메디컬도 있고 코리안 메디컬 텀 혹은 케미컬이나 바이오 사이언스 이것도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하셔서 모두 텀 리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워드 파일에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저널 텀이 올바르게 표기되도록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해진 교육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슬라이드 끝부분으로 가서 다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아웃풋 스타일 편집도 가능하고 편집 위치도 교환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 편집 도구들 한번 살펴보시고 편집 매뉴얼도 함께 살펴보신 다음에 가능하시면 바로 직접 편집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서관으로 편집해야 될 아웃풋 스타일의 저널명과 후보 규정 그리고 최신 출판된 논문들을 몇 편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프스타일 작업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리트렉션 그 논문 같은 경우 논문을 수집한 경우에는 이렇게 워드에서 검색할 때도 철회된 논문이 있음을 알림을 주면서 우리 논문에 합성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이런 리트렉션 와치라는 전 세계 그 철회된 논문을 수집하는 이 비영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들인데 이 정보가 있는 논문들은 우리 논문으로 합성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고 레퍼런스 레이아웃 설정도 가능하고 마지막에 엔드노트와 마이크로 워드에 연동을 제거할 수 있는 필드 코드 제거 부분은 바로 이 컨버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의 컨버트 플레인 텍스트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엔드노트 기본 활용법은 소개를 드린 것 같고 엔드노트 웹 가입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사용하시면서 자주 문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Q&A 슬라이드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엔드노트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도서관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교육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